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6월 17일 대책 중에서 재건축 거기 조합원 분양 자격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거에 좀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는 그럴 수도 있고 이쪽에서는 또 아닐 수가 있습니다. 조금 진짜 피해자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재건축 아파트를 사고 거기다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 그 재건축 되면 당연히 아파트를 받으니까. 근데 이번에 나온 건 뭐냐, 2년 거주를 하지 않은 이상 조합원 단위 분양 신청할 때 그러면 분양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현금 청산하고 나가야 됩니다. 팔던가. 그런 부분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아마 조금 보완이 나올 수도 있고, 만약 안 되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주택 임대사업자는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1년에 5%밖에 못 올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 또 헷갈리신 분들이 있어요. 중간에 세입자가 나가게 되면 금액 못 올립니다. 1년 만기가 또 지나야 돼요. 요런 좀 문제도 있고요. 그 종부세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서 한번 축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주택 임대사업자를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 분이 세무서에 등록하는 거하고 지자체에 등록하는 거 이렇게 말을 하면 도대체 저게 뭔 말이야. 세무서 등록은 의무적이라고 하고 지자체는 선택이라고 하고,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자체 등록하는 거는 가셔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내가 거기 세금적으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세무서 등록은 우리가 이제 주택 임대사업자 안 와도 내가 만약 어떤 사업을 하고 임대사업을 하려면은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간이사업자나 일반사업자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근데 두 개 다 합니다. 요즘 주택 임대사업자를 하게 되면 세금적 혜택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취득세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그냥 지자체 등록 안 하고 세무서에 등록하는 거는 일반 사업자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겁니다. 보통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통 업무용 할 때, 우리 상가할 때 일반 사업자 등록을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취득세 부분도 있습니다. 지자체 등록하는 거는 주택 임대사업자를 하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을 좀 받고요. 면제도 있을 수도 있고, 예전에 면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자체는 이제 4.6%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문제도 감면 주고, 단기 임대 4년, 중공공 8년, 그러면 일단 면제도 주고 감면도 해줍니다. 당연히 그 세무서에 등록하는 그 일반 임대사업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문제도 당연히 거기 지자체에 등록하는, 세무서에 등록하는 거는 5월 31일 날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 등록도 또 있어요. 이거는 2천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 2천만 원 미만이면 분리과세. 그러니까 한번 딱 쭉 설명을 하고 이제 하나씩 설명 드릴게요. 종합부동산세는 당연히 그 일반 임대 사업자는 종합부동산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따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 그 지자체에 등록하는 거는 그게 조정 대상 지역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018년 9월 13일 이전이라고 하면은 합산 배제되고요. 이후라고 하면 합산이 과세됩니다. 요 부분이 좀 헷갈려요. 종합부동산세에서 2018년 9월 13일이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아셔야 되고요. 당연히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 등록하는 거 당연히 환급받고, 주택임대사업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택이니까. 의무기간은 세무서 같은 거는 10년입니다. 그리고 지자체 등록하는 거 있잖아요. 주택임대사업자는 4년, 8년인데 좀 틀려요. 10년이 지나야지 세무서 등록한 거는 그동안 환급받은 거 없어지는 거고, 지자체에서 등록하는 건 취득세 감면받은 부분, 이런 감면받은 분들 있잖아요. 그게 4년, 8년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팔 때는
지자체 등록하는 건 딴 사람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세무서 이거는 아닙니다. 그건 본인하고 상관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뭐 양도세도 좀 틀리죠. 전입신고는 당연히 세무서에 등록하는 거는 전입신고가 안 되고 지자체는 등록해야 됩니다. 뭐 등록일도 당연히 뭐 지자체는 60일, 세무서는 20일입니다. 주택수는 당연히 여기 미포함이죠. 여기는 포함되고요. 다시 거주주택에 비해서 이제 1가구 1주택 할 때 비과세 적용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좀 헷갈리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듣고 다음 거 들으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2020년 1월 달부터 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안 하게 된다고 하면은 수익금액이 0.2% 가산세가 나고요. 소득세 미신고시는 이렇게 나옵니다. 주택 임대 소득은 2천만 원 이하고요. 이게 과세 소득으로 이제 변경이 된 거고요. 주택 임대 사업자 이제 등록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자를 등록한다는 거는 건강보험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2018년 9월 13일 전과 후가 또 틀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양도세 중과 대상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후에 만약 내가 그걸 취득했다고 치면 그게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면 양도세 그 중과 대상이 됩니다. 종부세 문제도 있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건강보험료 문제는 사람들이 모르고 우리가 보통 이제 오피스를 이제 분양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이 제일 작은 거니까. 근데 오피스 분양 사무실에서는 건강보험료 얘기를 안 합니다. 모르고 사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브리핑할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웬만하면 설명을 해줍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시는 소득금액 500만원 초과될 때 직장 피보험자가 박탈이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있고 와이프가 있는데 와이프가 주부예요. 근데 주부인데 보통 남편 쪽으로 돼 있어요. 피보험자가, 건강보험료가. 근데 와이프 이름으로 만약 오피스를 분양받았다.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거의. 자동적으로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1년에 돈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무척 거의 대부분 나온다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있어요. 미등록을 하게 되면 필요경비는 50% 제한인데 등록하면 60%를 제한합니다. 기본공제도 밑에 보시면 기본공제가 이거 등록을 하게 되면 400만원, 등록 안 하면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금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건강보험료 계산할 때. 이걸 조금 주의를 깊게 보셔야 되고요. 왜냐면 건강보험료가 좀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려도 만약 주부인 아니라면 지역보험자로 전환됩니다. 가끔씩 이것 때문에 멘붕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장기 임대주택을 하게 되면은 80%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단기 임대주택 4년짜리 8년짜리 있거든요. 4년짜리 하게 되면 40% 감면해 줍니다. 건강보험료도.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하게 되면 주택수에 따라 종부세가 과세되는데요. 1주택은 비과세됩니다. 월세를 엄청 받던 얼마나 받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불합리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이제 강남에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강남이더라도 기준시가 9억 안 넘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기준시가는 뭐냐? 우리가 말해서 집을 계약할 때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들으시면 이해를 할 텐데 왜 언론이나 이런 분들이 왜 공시가격 비율을 올리지 말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거입니다. 세금 안 내려고요. 세금 안 내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요거입니다. 기준시가 9억 원 이상.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기준시가가 올라가죠. 근데 만약 9억, 이거 좀 간단하신 분이 갑자기 기준시가 9억 초과 올라갔어요. 세금 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옛날에 제가 송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월세로 거의 1년에 1억 넘게 받습니다. 자기 집에서. 주택이 하나라서. 1년에 1억 5천에 2억 받는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잘해요. 자기 세금 하나도 안 내도 자랑합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게 공시가격이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언론 기레기들이 잘 모르죠.
잘 안 내요, 그런 것도. 알면서 안 내겠죠. 2주택자는 전세일 때 비과세입니다. 월세면 과세를 하고요. 3주택은 전세 보증금이 3억 이하면 비과세예요. 그 소형주택이 3개를 가지고 있다. 보통 오피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비과세 해줍니다. 전세금 할 때는. 그리고 소득이 2천만원 아까 이상이면 종합소득세에 들어가고, 종부세에 들어가고, 종합부동산세에 들어가고, 이하면은 선택적 분리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내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 잘 그때 세무사랑 잘 상담하시고요. 모르시면은, 가까운 중개업소 가시면은, 이런 것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안 하는 데들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배제할 때는 기준시가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단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있죠. 2018년 9월 13일 그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면 양도세 중과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세금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말대로 이제 돈을 내잖아요. 엄청난 금액이 본인한테 올 수가 있으니 본인이 만약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팔 때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중과 배제된다고 팔았는데 10% 20% 매길 수가 있습니다. 2주택이면 조정이 2주택이면 10% 더 추가되고 3주택이면 20%잖아요. 그 10%가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잘 생각하시고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장득 공제도 이렇게 있습니다. 2018년 9월 14일이죠. 그러니까 6억 원이나 3억 원입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혜택을 줍니다. 임대소득세 장기는 8년이고 단기는 4년입니다. 이렇게 지원해 주고요. 혜택을 줍니다. 양도소득세도 이렇게 혜택 줘요. 재산세도 이렇게 혜택 줍니다. 취득세도 이렇게 됩니다. 대신 오피스를 분양받을 때는 최초 분양입니다. 분양권은 사도 상관은 없어요. 최초 분양은 뭐냐?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그때 그거 하신 분, 그분한테 혜택을 가는 겁니다. 최초 분양이지만 뜻은 그거예요. 나중에 등기를 칠 때, 등기 치고 나서 그걸 살 때, 그건 매매로 사는 거잖아요. 그건 취득세 혜택 안 줍니다.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하시고요. 제가 하나만 설명드리면 아주 디테일하게 쭉 설명드릴 텐데 전반적인 얘기를 들려드린 거예요. 왜냐면은 어떤 분은 이게 궁금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게 궁금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렇다고 뭐 이걸 1부, 2부, 3부, 4부로 나눠서 하기에는 뭐 제 양심상 맞지도 않고 그냥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려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거 찾아서 보시면 되고 좀 모르시겠다고 하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저도 모르는 거 있으면은 제가 최대한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같은 경우 이제 오피스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은 주택 임대사업자를 제가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거는 좀 이해를 못하시면 한 번, 두 번 더 반복하시면 확실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5% 이상 못 올립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2020년 1월 1일 날 계약을 하고 세입자가 중간에 나간다고 해서 2020년 12월 1일 날 세입자가 변경이 됐어요. 1년이 안 됐잖아요. 못 올립니다. 2021년 1월 2일로 계약서가 돼 있어야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조건은 하루라도 안 돼요. 구청에서 안 받아줍니다. 다 그래서 중간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하냐, 단기 계약으로 같은 계약으로 그 날짜에 맞춰까지 계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나가려고 할 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주인을 올리고 싶고, 주인도 재산권을 행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1년이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갔는데 중간에 나간다고 세입자한테만 유리하게 해주면은 누가 주택임대사업자랍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에 못 나가게 한다고 해도 주인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인도 재산권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는 있기는 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죠, 이것도. 계약기간 위반이니까 최소 1년 단위잖아요. 뭐
계약 갱신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안 해주면 그거 고소하면 되거든요. 다 되고요. 그리고 뭐 만약 돈을 더 받았다 월세, 그 나중에 다 구상권 청구할 수 있으면 다시 다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있어요. 그러면 내가 6개월만 살고 나갔어. 6개월 남았는데 6개월은 그냥 똑같은 가격. 6개월 뒤는 올린다는 계약서도 안 됩니다. 이런 계약서는 안 돼요. 아예. 그냥 단기 계약으로 써봐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이런 거는 인터넷 찾아봐도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혹시나 해서 그냥 아예 그냥 여기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확실히 알아낸 겁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주택 임대 오피스텔인데, 이 임대료 기준을, 중간에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할 때도 있어요. 처음부터 하면 상관이 없는데, 임대료 기준은 중간에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은 2019년 10월 24일 이전에 있는 계약이라고 하면은 다음 임대 계약이 최초 임대료 기준이 되고요. 2019년 10월 24일 이후에 계약돼 있던 그거라고 하면은 그걸 내가 그걸 샀어요. 그럼 기존 세입자가 임대료가 기준이 됩니다. 중간에 만약 내가 사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하면은 이 기준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중간에 임대사업자 등록할 때 이 기준이 되는 거니 꼭 확인을 하시고 사시던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요런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 정도만 알아도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할 때 충분히 대처가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들려줬던 주택 임대사업자 부분 어떠셨나요? 좀 궁금한 거나 좀 혼선이 있었던 게 좀 도움이 됐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렀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